오늘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8번 문제, 듣기 평가에 해당되는 8번 문제 함께 풀어볼 시간이에요. 네, 8번. 대화를 듣고 졸업사진 촬영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거든요. 졸업사진 촬영은 이제 사실 이미 다 했죠. 우리 고3 친구들은. 그런데 네, 졸업사진 촬영에 관한 그런 문제인가 봐요. 그리고 텔레폰 링스라고 대본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전화통화인가 봐요. 그럼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큰 소리로 읽을 때 함께 큰 소리로 따라 읽어야 되는 거 잘 아시죠? 그럼 시작할까요? Are you ready? Go! 띠링띠링 띠링띠링. Hello, Jennifer Porter speaking. Hi, Miss Porter. This is Steve Jackson from Lifetime Photo Studio. Oh, how are you? Good. I'm scheduled to shoot your school graduation photos on Wednesday, number 23rd. So I'm calling to confirm the details. Sure, as we previously discussed, the place will be Lily Pond Park. Okay, could you tell me the exact number of students taking part in the photo session? Let me check. Well, it will be 180 students. I see, the same as you said before. That's right. How long will it take to shoot the photos? It'll take almost 3 hours. We should finish by noon. Great! Is there any other information you need? No, I'm all set. Bye! 네, 어떤가요? 네, 저랑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으셨죠? 네, 항상 강조하지만 내가 내 목소리로 직접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는 게 듣기 평가 문제를 만점을 맞는데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찮다고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에이 이런 거 나 다 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큰 소리로 speak loudly 하게 따라해 주셔야 돼요. 네, 전화벨이 울리고 전화통화를 했죠. 오늘은 전화통화할 때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나는 뭐뭐입니다. 영어로 I am이죠. 하지만 전화통화할 때는 I am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I am이라고 말하는 건 괜찮지만 전화통화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통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는요 라고 의미를 살려서 this is 현정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화벨이 울리고 이제 남자가 전화를 걸었나 봐요. 여자분이 전화를 받죠. Hello, Jennifer. Jennifer라는 여자분이 받았고요. Speaking이라고 말하죠. Hello, A speaking 하면 여보세요, A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전화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겠죠. Hello, 현정 speaking 했겠죠. 여보세요, 현정입니다. 여보세요, 가현정입니다 하면 Hello, 가현정 speaking 했겠죠. 물론 영어에서는 이름과 전체적으로 다 공식적인 이름을 아마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제니퍼만 말할 수도 있는데 성인 포터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Hello, Jennifer Porter speaking. 영어식으로 하면 Hello, 현정 girl speaking 이렇게 할 수 있겠죠. This is는 나는 이라는 표현이라는 거. 그래서 Hi, Miss Porter. 포러 선생님, this is 저는요, 나는요, Steve Jackson입니다. 라고 말하죠. So this is Steve Jackson이라고 말한 거. 그리고 A from B는 B 소속의 A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 소속의 잭슨 씨인가요? Lifetime Photo Studio. 네, 사진관이네요. 사진관에 계신 스티브 사진 작가님이신가 봐요. 그래서 전화할 때의 표현 this is 그리고 speaking 이런 표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말과 다른 영어의 어순. 그렇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어렵게 느끼는 건데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 뿐이죠. 하지만 어쨌든 다른 것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라고 신경질 내기 전에 한번 어떤 의미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말과 영어가 이렇게 다른 걸까? 또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 걸까를 집중 공략을 한다면요. 영어는 어느 순간 나의 가장 쉬운 능력이 될 거예요. 우리말과 다르게 영어는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나아가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연도나 지금 2023년 11월 23일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8번 문제에서 연도는 안 나왔죠? 네, 11월 23일 수요일에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말로는 11월이 먼저 나오죠. 만약에 연도까지 있었다면 2023년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영어는 어떤가요? 우리말과 정반대의 순서예요. 와우, 대박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순서가 불규칙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정확히 정반대예요. 그냥 뒤집으면 끝나요. 뒤집으면 영어의 어순이고요. 영어를 뒤집으면 우리말의 어순인 거죠. 그래서 요일이 가장 먼저 나오고요. 월, 일, 그리고 연도가 가장 늦게 나오는 게 영어죠. 우리말은 정확히 뒤집어서 연도가 먼저 나오고 월과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일이 나와요. 그래서 on Wednesday, November 23rd 11월 23일 수요일에를 거꾸로 해서 수요일 먼저, 수요일이 언제지? 웬스데이죠. 그리고 November 11월 23일 11월에 23번째니까 네, 서수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좋죠. 23rd인 거죠. 그런데 전치사 on을 썼네요. 요일을 쓸 때는 전치사 on을 쓰죠. 전치사 on은 콕 집은 그런 느낌이에요. 딱 달라붙어. in은 좀 더 넓은. 2023년도는 in 2023 in을 쓰겠죠. 연도는 좀 더 넓은 공간이고 on은 이제 좀 더 좁으면서도 이제 집중되어 있는 그런 거라서 요일에는 on을 써요. 자, 우리말과 다른 영어의 어순 또 다른 표현이 나왔는데요. A of B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죠. 우리말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에서 A of B 많이 나오는데 해석할 때 정확히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돼요. B의 A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런데 보면 A의 앞에 나온 A는 부분이고요. of 뒤에 나오는 건 전체, 좀 더 넓은 범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스티브 잭슨입니다. 이건 from 썼구나. the exact number of students라는 표현이 나와요. 학생들이 정확히 몇 명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 스티브 사진관에서 전화하신 스티브님께서 물어보셨죠. The exact number of students. 학생들의 정확한 숫자. 보면 학생들이 전체고 그 학생들 중에 그 숫자는 좀 부분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A of B, B의 A. 우리말과 다른 영어의 어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확 뒤집으면 돼요. 정확히 반대로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말과 영어는 왜 이렇게 어순이 반대인가요? 뒤집어야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한데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앞쪽에 온다라는 법칙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고 중요한 걸 먼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은 뭘 더 중시하나요? 우리는 전체나 공동체를 중시해요. 나 한 명보다는 우리 가족,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우리 동네, 이런 거, 우리 동호회 이런 거 중요시하죠. 하지만 영어는 어때요? 부분이나 개인을 중시해요. 나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는 부분이나 개인을 중시하기 때문에 부분이나 개인이 먼저 말의 순서에서 먼저 나오고요. 우리말은 뒤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과 영어는 정확하게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뒤집어서 쓰면 맞죠. 그 이유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라는 점. 그걸 생각해보면 영어를 공부할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헷갈리는 단어 함께 외워야 되잖아요. 네, 헷갈리는 단어 한 번 더 짚어서 외우면 더 좋아요.
8번에서는 confirm, F-I-R-M이 나왔고요. 헷갈린 단어가 사실 뭐냐면 수능에서 정말 헷갈려요. confirm, F-O-R-M이에요. F-O-R-M, I하고 O. 이거 하나 차이인데 뜻은 전혀 달라요. confirm은 확실히 하다, 확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confirm은 수능시키다 아니면 적용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왜냐면 FIRM은 단단한, 튼튼한 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FORM은 뭔가요? 야, 너 폼 잡지 마. 너 폼이 왜 그래? 야, 개폼이야? 똥폼이야? 아, 너무 옛날 말인가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폼이 바로 영어 폼에서 온 거죠. 우리 화장품 중에 폼 클렌징도 있지만 FORM 폼은 어떤 형태나 모양을 뜻해요. 그래서 형태나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준다 해서 confirm 하면 CON, 사실 together,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양을 만들어준다, 수능시키다. 어떤 사람을 고분고분하게 만들고 너 동그라미 모양으로 성격 바꿔, 동그라미 성격으로 바꿔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confirm이 나오면 FIRM, firm이 나오면 무엇이다? 확실히 하다, 확인하다. 그리고 conform이 나오면은 모양을 이렇게 함께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시키다. 되게 성격이 수능적인 성격이야 이런 거죠. 내일 모레 보는 수학능력 시험의 수능이 아니라 순응이라는 뜻이에요. 네, 한글로 한번 써볼까요? 한글. 자, 수능이 아니라 conform은 이란 뜻이에요. 글씨 정말 못 썼네요. 수능시키다. 네, 순순히 응해라. 수능해라. 그래서 이 오하고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주는 conform하고 FIRM은 딱딱한, 단단한, 튼튼한. 그래서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탄탄한지 그런 것처럼 두 단어 수능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헷갈리니까 함께 외워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알아두면 유용한 표현들 정리하고 갈게요. 여기 보면 photoshoot, 사진 촬영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근데 8번에서는 shoot the photos 라고 해서 shoot라는 동사를 앞으로 보내면서 문장 형식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photoshoot. shoot이 shoot goal인 shoot, 쏘다라는 뜻이죠. shoot은 총을 쏘는 것도 있고 공을 뻥 차서 차는 것도 shoot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진 촬영은 이제 찰칵하면서 찍는 것을 shoot이라는 느낌으로 했나봐요. 그래서 photoshoot, 사진 촬영이고요. take part in,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take라는 동사가 시간이나 비용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take 시간이 나오면 시간이 걸리다, 시간이 얼만큼 걸려요 라고 할 때 take 플러스 시간이고요. take 플러스 비용은 비용이 들다, 돈이 얼마 들 겁니다 라고 할 때 take 동사를 함께 쓰죠. 자,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될 유용한 표현들, by 플러스 시간, by는 정오까지, noon, 눈은 12시죠. 정오까지 끝낼 거예요. finished 할 거예요. by noon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뭐까지, by 플러스 시간은 뭐뭐까지고요. for 플러스 시간도 한 번 더 그동안 자주 나왔는데 정리해보면 for 플러스 시간은 동안이어서 만약에 3시간 동안 하면 for 3 hours가 되겠죠. 3시간 동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by noon, 정오에 끝날 것 같아요. 12시까지 할 것 같아요. 라고 했죠. 그리고 the same a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I see the same as you said before 라고 했는데요. the same as는 exactly like랑 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정확히 똑같은 걸 얘기하죠. the same as, exactly like라는 뜻이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 만능 접속사 as에 대해서는 정말 꼭 기억해둬야 되는데요. 수능 문장들을 보면 계속해서 as 접속사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또 as는 해석이 정말 다양해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만능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글을 읽다 보면 그 문맥에 맞게 시간, 이유, 조건, 양보의 뜻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when, 뭐뭐 할 때, because,
뭐뭐 때문에 조건 뭐뭐라면 그리고 although나 though는 이제 한자어로 양보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as를 만나면 when, because, if, although나 though 중에 하나로 알맞게 해석을 해야 돼요. 조금 국어 실력이 필요하겠죠? 조심해야 할 발음은요. before하고 behind가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before, behind라고 발음하곤 해요. 하지만 굉장히 어색한 발음이 되고요. 네, 영어권 사람들은 그렇게 발음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비동사에 해당되는 be, 이게 앞에 보이잖아요. for 앞에 be, hind 앞에 be. 그러니까 당연히 be라고 발음하지만 be라고 발음하면 안 된다. be라고 발음하면 B 처리가 날 거예요. 그럼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before, 그리고 behind 이렇게 발음해 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여자분이 이제 제니퍼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Great. Is there any other information you need? 라고 말하죠. Information you need. Information은 정보고요. You need는 네가 필요한. 근데 information과 you 사이에 뭐가 생략됐냐면 바로 대시 생략됐어요. 대시 생략 가능한 경우 4가지 중에 information과 you need 사이에 생략된 that은 4가지 중에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 that일까요? 그런가요? 아니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일까요? 감정과 확신의 형용사 뒤에 나와 있나요? information은 정보라는 명사죠. 당연히 아니겠죠. so that, such that 구문 아니죠. 앞에 so나 such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자, 알아맞혀 보세요. 퀴즈. 3초의 여유를 주겠어요. 3, 2, 1, 0. 자, 정답 맞췄나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따단! 정답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돼 있어요.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that의 차이점은 사실 뒷부분을 보면 돼요. 뒤에 완전하지 않은 문장이 오면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된 거죠. 왜냐면 you need 너가 필요해 뭐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빠졌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됐죠. you need 다음에 information이 와야 되는데 앞으로 간 이유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 that이 왔다면 you need information이 까지 나왔겠죠. 그래서 Is there any other information you need에 있는 문장,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됐다는 점 어렵지 않게 이제 찾을 수 있겠죠? Okay, good. 네, 잘하셨어요. Thanks for listening. See you next time. 다음 시간에는 9번으로 돌아올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See you later. Bye bye.